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 서비스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쇼핑몰은, 애견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 애견 쇼핑몰을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패션, 그다음에 간식, 그다음에 뭐 사료, 아니면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 이제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사이트고요. 네, 뿌띠아루라고 하는, 쇼핑몰입니다.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현재 아직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현재 계속 디지털 비즈니스화 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 중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사실 B2C 내용들은 이 네이버의 일반 샵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보편화된 그 쇼핑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뭐 로고가 있고 배너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상품들을 리스트업하는 일종의 이제 카탈로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카탈로그들 말고도 뭐 리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은 꺼져 있는데 이 네이버도 보니까 AI 추천 이렇게 해서 또 연관성 있는 상품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별도 섹션에 추가를 해서 좀 내가 눌렀던 어떤 상품이랑 관련이 있네. 그럼 그런 것들을 리코멘드 하거나 내가 어떤 걸 샀네? 리코멘드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만든 거 우리가 이제 실제 라이브 한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탭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떤 상품들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포멀하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어떤 썸네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제품의 이름이죠, 가격이고, 그리고 뭐 배송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잘 보시면 사이즈나 컬러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죠. 옵션. 얘 베리에이션을 준 거죠. 베리에이션을 줬고 이 옵션 자체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음, 활용하기는 사실 적합치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자마다 이 옵션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도 마찬가지. 저희 그 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이즈라고 하는 요 하나로 뭔가 그 이 제품을 충분히 디스크립션 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이즈가. 왜냐하면 강아지라고 하는 게 일반 우리 이제 사람의 기성복처럼 뭐 XS, S, M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특정 방법들이 다르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뭐 목둘레, 가슴둘레 아니면은 또 견종 중에 보면 예를 들어 털이 막 방방한 강아지도 있고 털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몸이랑 털이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방한 개들은 뭐 포메라니안 같은 그런 개들 그런 개들은 둘레가 작아도요. 그런 그 털의 특성이 있어서 옷을 너무 작은 걸 입히면 애가 이제 이만하게 무슨 솜사탕처럼 생겼는데 옷이 촥 줄어들게 보여요. 그러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이즈가 일관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신축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알겠네요. 이렇게 목둘레, 가슴둘레, 등 길이 이런 어떤 추가적인 팩터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기성보다도 더 좀 베리에이션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불편함으로 이제 좀 다가오고요. 또 요거 말고도 이건 이제 패션에 좀 제한돼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사료 간식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이런 걸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호박고구마라든지 맛을 보면 호박고구마 다르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강아지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알러지 아시죠? 알러지. 알러지가 저도 잘 몰랐는데 강아지 알러지를 보면요. 요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고요. 식품 알레르기 지금 보시면 알, 우유, 땅, 콩, 견과류, 밀, 참깨, 콩, 과일, 채소, 해산물, 조개류. 이것도 개마다 다 다르고요. 더 재밌는 건 예를 들어 해산물 및 조개류나 이런 것도 어떤 애는 연어를 먹습니다. 어떤 애는 뭐 고구마를 먹습니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아지 막 키우시다 보면은 이제 그 얼굴에 보면 눈물 자국이라고 하나요? 우리 말티즈나 이런 거, 뭐, 허연 캔들, 눈물 자국 막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알러지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강아지들마다 갖고 있는 어떤 알러지 정보와 이 사료의 정보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었을지 알려면 얘가 파는 데 가서 아, 고구마, 치즈 이런 게 들었구나. 이면 이제 뭐 성분이 쌓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원료를 보고 우리 애는 뭐 치즈 알러지가 있는데 이런 거 못 먹겠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사 결정들을 고객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 필터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강아지에 어떤 맞춰서 이거 보여주거나 하는 거는 일체 없어요. 그래서 이 애견 쇼핑몰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쇼핑몰 보면은 카페14 같은 걸로 많이 만드시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실 대응이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그냥 올리고 팔고 하는데 대부분 활동을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점점 쇼핑몰에서 다루는 상품의 종류들이 많아진다.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품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값이 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식이나 이런 경우는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분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리고 고객의 특성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으로 했던 고객층이 그 인스타그램 같은 서 활동하시는 그런 고객들이에요. 우리 강아지 자랑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강아지 먹는 모습 촬영도 하고 강아지 노는 거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 타겟인데 그런 고객들도 당연히 있고 일반 고객들도 있고요. 예민한 고객들도 있고요. 점점 고객이 층이 늘어나요. 그러면 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도 충분히 될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점들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가 이 반려동물 용품을 한 1년 정도 해보니 점점점 나오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제 문제점들인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야, 이게 나만의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겠다. 이런 게 이제 느낄 때가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네, 자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제 느끼시는 어떤 어,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은 현재 비즈니스를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품의 어떤 바운더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들을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셀프 서비스로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분표를 바로 필터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 쇼핑몰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쿠폰이나 판촉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샵이나 이런 거 아직 안 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죠? 어, 종종 이제 뭐 투잡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폰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판매자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로 이 쿠폰 발행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옵션은 할인해주고, 어떤 옵션은 냅두고,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맛이 잘 팔려, 딸기 맛이 안 팔린다, 그럼 딸기 맛만 뭐 한 10% 할인해주고 싶다, 이런 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가는 5만 원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상품들이 원가 5만 원인데 그냥 상시 할인으로 4만 원을 내려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우리가 무료 배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가 있죠. 그 원래 가격. 예를 들어서 5만 원치 그리고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쿠폰을 발행할 때 5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라고 발행을 하면, 원가 5만 원에 해당하는 그 물건을 사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돈을 붓는 건 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작은 어떤 의사결정, 또는 작은 판촉 행사, 이런 걸 하는데도, 뭔가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 약간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다? 또는 뭐 물론 이제 쇼핑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간 쇼핑몰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를 그러면 내부에 직원들을 구해서 만들까?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어차피 저희 구성원들이 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구성원이니까 그냥 저희가 만든다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B2C를 하는 회사였다면 내부 직원을, 개발자들을 구해서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무슨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만들지? 사실 이런 게 다 퀘스천이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솔루션을 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이 또 이게 답이 아닐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죠. 어떻게 보면 쇼핑몰 솔루션인 거잖아요. 범용이에요.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팩트를 탁탁 바로 집어넣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다 넣어주는 솔루션이라면은 비싸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면 싸겠지만. 그러면 이건 다 어렵네. 그럼 차라리 우리가 외주를 써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외주 시장 아시죠? 외주 시장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관리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이 단순 쇼핑몰이 아닌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다. 이거를 그냥 이거 턱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